예, 이번에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HPLC 사용자 가이드 2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PLC에서 크로마토그래피 모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모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리버스 페이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라 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정지상은 상대적으로 비극성, 예를 들어 C18 컬럼을 사용을 하고 또는 뭐 C8 컬럼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동상은 상대적으로 극성인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물이 포함이 돼요. 극성 용매인 물이 포함이 돼서 물하고 메탄올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물하고 아세토나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동상의 극성도를 변화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분석에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뭐 순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노멀 페이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인데, 이거는 정지상은 극성이고, 즉 실리카 컬럼이라든지 카이럴 컬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동상은 비극성인 물질을 씁니다. 비극성인 그런 용매로서 뭐 헥세인이라든지 헵테인이라든지 에틸아세테이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동상의 극성을 조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으면은 내가 처음 주어진 거다 HPLC 분석을, 그러면은 그 해당 물질을 HPLC에서 어떤 조건에서 분석을 했는지 그걸 찾아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역상인지 아니면 순상인지 정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모두가 달라진다 해서 기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컬럼하고 이동상 용매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이동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동상은 굉장히 순도가 좋은 이동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용매보다도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매보다도 좀 값이 비쌉니다. 그 용매들은 보통 뭐 HPLC 그레이드라고도 하고 패스티사이드 그레이드 뭐 이렇게도 하고 어널리티컬 그레이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좀 값비싼 순도가 좋은 용매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필터 장치에서 또 필터를 합니다. 필터 장치는 이와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런 필터 장치가 있으면은요, 이게 이제 진공 펌프입니다. 펌프를 가지고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분석에 사용할 용매, 만약에 메탄올이다. 그러면 메탄올 구입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펌프를 가동하면은 이게 압이 이제 백큐이 되니까 이렇게 빨리겠죠. 그러면서 이 메탄올이 쭉 내려요. 내려오는데 이 밑에 여기에 필터들이 있습니다. 필터 페이퍼가 있어서 유기용매용 필터 페이퍼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필터를 해서 메탄올이 여기 나오면은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걸 이제 이동상 용매가 집어넣어주는 병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있으면은 물도 정제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3차 정제수, 또 이것도 시향용 물이 있는데 그걸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럴 때도 이 필터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이 클립을 열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필터 페이퍼가 있는데, 이 필터 페이퍼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 물 용도로 돼 있는 필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거로 바꿔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순도가 중요한데, 이동상이 만약 메탄올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뭘 집어넣으면은 이런 이제 그
여기를 튜브를 통해서 펌프에서 이렇게 빨아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프리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필터 장치입니다. 필터 장치여가지고 이것이 빨아들일 때도 또 필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HPLC에서 이런 필터가 튜브에 필터가 이게 이제 테프론 튜브인데 테프론 튜브에 이런 필터가 또 달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기기 조건을 설정을 하는데 먼저 시료 주입구에서는 시료 주입량은 뭐 10에서 20 마이크로리터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 시료 주입 용액은 주로 이동상 용매에다가 용해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즉 메탄올하고 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메탄올에 녹여준다든지 물에 녹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스토나이트를 했다. 그러면 아스토나이트를 녹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입 시료도 가능하면은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터는 굉장히 큰 필터 장치에서 필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린지 필터라 해서 아주 그 주사기 형태로 되어 있는 굉장히 미량을 필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흡착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필터가 여기 들어 있어서 시료를 여기다 넣고서 주사기로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에 방울방울 해서 시료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이 그 주입 시료에 있는 것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여기에 흡착제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흡착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상 조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C18 컬럼을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기계를 조정하는 컴퓨터 상에서 이 이제 이동상의 조건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소크레틱 모드로 등 용매 용리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처음 시작에서부터 분석 시작에서부터 끝에까지 예를 들어 70대 30%의 메탄올하고 그리고 물의 비율을 쓴다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용매 용리 방법이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방식, 이건 이제 기울기 용리 방식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물하고 메탄올이 70대 30%였는데 이게 10분에 걸쳐 가지고 30대 70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주는 것이 기울기 용리 방식이에요. 이 기울기 용리 방식은 주로 혼합물들을 분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돼요.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분석을 했는데 앞에는 몇 개 이렇게 좀 빨리 나오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하나가 느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뭐 한 20분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것이 한 10분이야. 그런데 이 10분 이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고,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동상 용매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그레디언트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피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텐션 타임이 줄어든다는 거죠. 리텐션 타임이 20분까지 가지 않고 한 12분 정도에도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기울기 용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만약에 사용한다 이런 기울기 용리로 그러면은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분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1, 2분 이내에 바로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이때 평형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 비해서 빨리 평형에 도달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 컬럼 내가 그래서 보통은 한 10분 정도의 이 재평형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즉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해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음 분석을 할 때는 70대 30
이 조건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런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석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조건에서 최소 30분 동안 워밍업을 또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A하고 B 조건이 처음에는 5대 95였어.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하죠. 그레디언트 모드로 했다가, 그리고서 끝날 때는 항상 원래 조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나서 좀 워밍업 시간을 거쳤다, 한 10분 정도 거쳤다가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이소크레틱 경우에 이렇게 큰 공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당기고 싶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등 용매 용리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모드로 기울기 용리로 한다. 처음에 이동상의 조성이 이거였다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뚝 내려 가지고 그 다음 시간 동안 또 일정하게 한 10분 동안 이렇게 놔두면은 그 다음에 바로 주입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상 용매의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출기가 보통 이제 UV 검출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UV 비저블 검출기가. 그러면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최대 흡수 파장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UV 분광기를 사용을 해줘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최대 흡수 파장. 이거는 이제 UV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파장, 나노메타고 이게 파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흑광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최대 흑광도가 얼마냐? 이것을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263 나노메타다. 그러면은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검출을 한다 하는 거죠. 검출 파장을 설정을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UV 분광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본인 실험실에 있는 것이 DAD 검출기다. 뭐 이것을 뭐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UV 분광기에 예를 들어 얘가 200 나노메타에서부터 500 나노메타다. 그러면은 이것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최대 흡수 파장이 얼마인지도 이 UV DAD 검출기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 흡수 파장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파장만 집중적으로 검출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캔 모드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C에서도 컬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장치 내에서 컬럼을 이렇게 넣는 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온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HPLC에서는 이 온도를 그냥 실온에 바꾸지 않고 실온에서 바로 분석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폴리머라든지 이런 폴리머들을 분석을 할 때는 약간 온도를 좀 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석이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컬럼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레디언트 모드로 해서 연속 분석을 할 때는 이동상에 의해서 정지상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보통 한 10분 정도.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 처음에 이 조건 B가 뭐 15%고 A가 뭐 85%였다. 그 조건에서부터 쭉 나가다가 몇 분에 걸쳐 가지고 이게 B가 뭐 90%로 가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내려 가지고 원래 이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줘서 이 재평형을 해준다 하는 거죠. 이걸 보통 한 1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료를 주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PLC에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우리가 종종 이제 HPLC에서 뭐 메탄올하고 그냥 물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물에다가 완충 용액을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피크의 모양이 좋지 않다든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이 완충 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완충 용액은 유기용매가 높은 유기용매의 그 퍼센트가 높을 때 이거는 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기용매의 이 완충제들이 일반적으로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잘 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00% 물로 한 30분 이상 컬럼을 워싱을 해주고 나서 컬럼을 계속 흘려줘요. 컬럼에다 이 100% 물로 흘려줘요. 그러면은 이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잔류되어 있는 완충 용액 그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물하고 메탄올을 조건을 한 30대 70 조건으로 이것을 다시 재평을 해주고 나서 기계를 꺼주면은 아주 안전하게 이 컬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계 메인터넌스와 관련해 가지고 컬럼이 이상이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피크의 모양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피크의 모양은 원래 이상적이면 이런 가우시안 형태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피크 모양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뒤에 이렇게 꼬리 끌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피크가 찌그러지는 경향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숄더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하면은 이게 컬럼이 좀 이상이 생긴다. 다른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때 이 머무름 시간하고 달라졌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그 백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 컬럼의 뭐 좀 앞부분이 뭐 막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피크 잘 분리됐던 것이 피크가 분리가 안 된다. 그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컬럼이 이상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스트 픽이 나타난다. 피크가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어떤 이상한 픽들이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고스트 픽, 귀신 피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컬럼에 주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을 취급을 할 때는 우리는 컬럼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해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피크 테일링이 나타나요. 피크 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끌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기계 자체에서 그리고 또 컬럼에도 보면은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압력 한계 내에서 작동하게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적합한 너트나 페럴이라든지 피팅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컬럼을 이렇게 조여주고 이제 컬럼 이렇게 튜브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고 이럴 때 이게 손으로 이걸 조여줘야 돼요. 튜브를 연결하고 할 때. 거기에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꽉 조여준다 하면은 이 나사선이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컬럼을 보관할 때는 실온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몇 시간 또는 뭐 밤새 보관할 때는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용매와 동일한 용매를 넣어줘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정제수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특히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완충용액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미생물이나 곰팡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물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게, 즉 메탄올 퍼센트가 높게 해서 보관을 해준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용매가 휘발이 되지 않게, 용매가 날아가지 않게 그 엔드 피트, 엔드 플러그라 해서 이게 이제 컬럼을 막아주는 그 플러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이렇게 조여줘 가지고 이 끝에를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는 방식으로서 컬럼은 그 컬럼에 보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 라벨에 붙어 있을 경우도 있고, 라벨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컬럼 자체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흘러가는 방향이 여기가 검출기 방향이고, 그리고 이쪽이 시료 주입구 방향이다 하는 거. 이걸 틀을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항상 아까 디게싱을 시킨다,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그 보관 용매, 보통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서 컬럼을 평형을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완충제나 이온쌍 시약들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물을 가지고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pH를 이 물의 pH를, 이동상 용매의 pH를 조정해 줘 가지고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내에서 사용해 줘야 된다. 이보다 더 높은 곳이나 이보다 더 낮은 pH에 사용하면은 이 그 컬럼 정지상들이 녹아져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터를 해서 거른 후에 주입해 주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석 컬럼, 주 컬럼 앞부분에다가 여기가 시료 주입구면은 앞부분에다가 이 가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가드 컬럼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C18 컬럼이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C18 가드 컬럼을 써요. 굉장히 작은 컬럼이면서 굉장히 소모성인 컬럼입니다. 이걸 달아줘 가지고 이 앞에서 미리 불순물들이 입자가 큰 불순물들은 이 앞에서 걸러지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 주 컬럼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PLC의 그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 실질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